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 달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에선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대표 시장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시정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종천 과천시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요. 먼저 우리 과천 시민들 그리고 우리 티브로드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과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과천 시민 여러분 모두 한 해 계획하시는 일 잘 이루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가정 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천시는 향후 10년간 그 변화의 그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올 한 해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과천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우리 먼저 새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2019년을 좀 한번 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해 이제 과천시는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을 해오셨는데 당연히 이제 시장님께서는 좀 누구보다 좀 바쁜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 대한 좀 소회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2019년에 정말 과천시에 많은 일이 있었던 해 같습니다. 우선 과천시의 제일 큰 화두가 사실은 이제 3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을 과천시가 주체적으로 주도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네. 지난해 연말에 그 과천 도시공사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개발 사업과 달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개발 이익을 과천시에 최대한 많이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또 그 제가 시장 나왔을 때 이제 공약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그 효행 장려금이라든지 네. 또 사회활동 또 지원금을 이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공약했던 만큼은 아니고 일부 후퇴가 됐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의 그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사회활동 지원금을 드리게 됐는데 어르신들 지금 세대가 보면 이제 90세, 100세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퇴 후 30년을 더 사셔야 되는 어르신들의 그 노후를 오로지 그 개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다 맡길 수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 내에 있는 은퇴하셨지만은 또 대단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 도서관도 저희가 개관을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일자리 문제 때문에 많은 청년 장년층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저희가 네. 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일자리 기금도 조성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작년 그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취임하신 지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님께서 민선 7기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84가지 이제 실천 과제들이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주요 성과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선거 공약을 정리하다 보니까 15개 분야에 또 84개 과제, 97개 세부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욕심만 많이 내가지고 공약을 너무 많이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네. 그것을 잘 정리를 했고 그것을 이제 시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97개 세부 사업 중에서 약 36% 정도 35개 사업 정도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네. 7개 사업이 사실은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일부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사업도 실제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나머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임기 내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시민들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GTX 신호선의 청사역을 이제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밖에도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과천 시민분들이 정말로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과천이 그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지난해에 1년차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 관련해서 창의교육협력센터도 개설을 해서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님께서 직접 또 나와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사람책 도서관, 사람도서관도 개관을 했고 또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사회 소통관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네. 소통을 최대한 이제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뭐 교통 문제나 또 뭐 문화, 교육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좀 지난 2년간 좀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과천의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특히 지난 10월 말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 건의서를 예, 그 예.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하셨거든요. 네, 좀 네.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었는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시민들이 제일 지금 도시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입니다. 특히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과천을 경유해서 서울로 그 출퇴근을 하시는 그 과천 남서부권의 시민들이 과천을 통과하는 통과 차량으로 인해서 그 사당으로 가는 길 그리고 양재로 가는 도로가 사실은 극심한 그 출퇴근 시간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 문제도 저희가 도로도 확충을 해야 되고 합니다만은 저희가 그 GTX 신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천 위례간 경전철 사업을 지금 원래 계획되어 있던 노선보다 시내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과천 위례간 사업을 이제 경마장에서부터 시작하던 시점을 정부 청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그 노선을 연장을 하자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것이 그 내용이고요. 지금 과천 위례간 경전철 사업이 이제 저희 요청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도로교통 수요도 상당히 좀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GTX 신호선이 이제 청사역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 남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과천 위례선을 통해서 또 서울의 동남부권으로 훨씬 또 용이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장님의 어떤 그 계획대로 진행만 된다면 그 정부 과천청사역이 4호선도 지나가고 GTX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과천 위례선까지 지나가는 그런 트리플 역세권이 이제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중 역세권이 되고요. 정부 청사역도 과천시 입장에서는 장래에는 국가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써셔야 되는 그런 그 아주 저희 가치가 효용이 그 잠재적인 효용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과천 위례선과 GTX 신호선이 이렇게 정찰하게 되면은 그 근미래에 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잘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2020년 경자년을 이제 보통 이제 힘센 흰 쥐의 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2020년도 시정 운영 방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좀 전에 좀 그 GD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GD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점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주위에 이제 그 운세 보시는 분한테 다녀오신 분이 저의 입장에서 올해는 아주 대운이 드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 개인의 운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뭐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또 과천시에도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향후 10년 후면은 과천은 정말로 새로운 신도시가 될 것이다. 뭐 국문법상으로는 틀리지만 저희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새 신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그 새 신도시가 되는 10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네. 그래서 과천동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연말까지 지구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공동 사업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참여할지 또 과천시는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자본 조달할지 여부 등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런 밑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요. 과천시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좋은 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가 우리 그 3기 신도시 계획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신도시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좋은 또 방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과천시의 도시개발을 진행하던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그 주택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서 수익성이 낮지만은 주택 사업을 해야 되는 곳에 사업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천처럼 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지에서 수익을 얻으면 그 사업 사실은 그 개발 사업이 과천에 어느 정도는 또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과천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 사업을 직접 같이 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사업을 또 할 수 있고 또 개발 이익도 최대한 또 시에 환원을 해서 지금 현재의 도심지도 신도시만큼이나 같이 또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과천 위례선 연장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과천 위례선을 현재의 도심지까지 연결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아무래도 신도시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신도시뿐만 아니라 현재 도심도 동반 성장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라면은 또 교통이 추가로 또 확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그 과천 위례선 사업을 이제 청사까지 연장을 하기로 한 것이죠. 네. 네. 정말 뭐 과천이 정말 신도시도 그렇고 또 구도심도 그렇고 정말 균형 있게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과천은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동안 이제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됐던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 진행 상황이 현재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네. 그 우정병원은 지금 공사가 오랫동안 그 중단된 채 방치됐던 이제 병원을 이제 공동주택으로 이제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 174세대를 지어서 이제 과천 시민들의 분양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해 8월 29일에 착공을 해서 4.4% 정도 이제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구조 심의를 진행을 하고 시민들께서 사실은 이제 빠른 분양을 좀 기대를 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뭐 구조 심의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원만히 진행을 하고 또 사업계획 변경도 최대한 협조를 잘 해서 분양이 좀 일찍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됐던 건물의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공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을 보더라도 이제 국토의 이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정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당히 공법적인 그런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자에게는 충분한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되 한편으로는 그런 사업의 공공성을 생각을 해서 개발 이익이 개발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적당하게 좀 분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분양가도 적정한 수준으로 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그 사업자랑 그 분양가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그 과천 시민들에게 또 100%또 공급이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시민들께서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아까 그 과천 시민들 제일 그 관심 갖는 문제가 이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랫동안 과천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려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지금 신속하게 좀 분양을 해야 되겠다. 우선 이 우정병원과 관련된 제1의 정책 목표는 분양가보다는 사실 신속한 분양 쪽에 네. 분양의 속도에 저희가 방점을 찍고서 지금 사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왔던 정말 지역의 큰 관심사인데요. GTX 신호선의 정부 과천청사역 정차가 이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후에 좀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예. 지금 GTX C노선 사업은 지금 수원에서 시작해서 경기 양주까지 가는 이제 광역 급행 고속철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광역 급행 철도 사업인데 2018년 12월에 과천 정무청사역을 경유역으로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천 청사역이 최종 경유역으로 확정이 됐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안양시에서도 또 GTX 신호선이 이제 그 인덕원이 교통의 요지다 해서 정차역이 생겨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과천시 입장에서 이웃 도시랑 이렇게 반목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10년간에 걸쳐서 준비됐던 이 GTX C노선 사업의 경유역이 우선 최종적으로 과천 청사역으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수원에서부터 양주까지 불과 이제 그 9개 정도인가의 정차역만을 네. 그 만들어서 지금 급행 열차를 운행을 하려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마다 정차역을 세우겠다라든지 하게 되면 이 광역 급행 열차 사업의 취지가 좀 무색하게 되고요. 네. 또 격역으로 인덕원 한번 쓰고 또 과천 한번 쓰는 식으로 만약에 사업을 구상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인덕원도 반쪽짜리 역이 되고 과천도 반쪽짜리 역이 됩니다. 그런 사업은 과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그런 제안이어서 과천시 입장에서는 우리 최대 안양시장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시장님입니다만 네네. 사실은 그 부분은 과천시민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또 군포시의 그 한대희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인덕원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원래의 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이후의 경과도 저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지켜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대두되고 있는 또 사회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미세먼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천시도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좀 다양하게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참 미세먼지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의제이고 기초지자체, 과천시처럼 특히 작은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과천시도 지난해 7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환경위생과의 대기관리팀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과천에 여러 가지 사실 그 건축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그런 건축 현장의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대기관리팀 등 또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행정 지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미세먼지 발생에 상당하게 좀 기여가 많은 것이 또 이 그 경유차, 자동차 매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노후 경유차의 그 매연 저감 시설을 저희가 보조해 준다든지 설치하는 것을 보조해 준다든지 또는 그 노후 경유차 5등급의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폐차를 하고 폐차 지원금을 좀 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매연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우리 그 푸른 환경 교육센터라고 해서 환경 교육센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가 또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또 미세먼지가 미세먼지에 대한 뭐 경보라든지 이런 예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 사업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뭐 그 교육은 뭐 시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올해 지금 푸른 과천 환경센터 등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미세먼지를 좀 줄이는데 네, 우리 시민들이 좀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과천시가 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기금 100억 원을 조성했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새해 과천시가 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나 뭐 청년 정책이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천시가 사실 예산이 이렇게 넉넉한 도시가 아니지만은 과천시가 조성한 일자리 기금이 지금 일자리 기금 조성한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아마 규모가 제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내년부터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서 이제 그 창업자들을 위한 이제 임대 보증금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전일제로 일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신데요. 또 한편 또 그런 일자리 수요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정규적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공급자와 수요자들을 서로 이렇게 그 주선해주는 연결해 그렇죠. 주는. 네. 일자리 연결 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네. 또는 또 과천시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관악산과 청계산, 우면산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런 녹지 공간들을 이제 휴식 공간으로서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곳을 단순히 그냥 가셔서 이렇게 다녀오시기보다는 그런 좋은 숲에 대해서 공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도록 숲 해설사를 저희가 좀 양성하는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올해 그 1월 2일자로 저희가 청년 정책관을 신규로 네. 좀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 정책관을 통해서 청년 정책과 사업을 좀 총괄적으로 좀 준비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이 청년 정책관과 함께 저희가 또 청년 정책위원회를 얼마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정책관과 청년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분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좀 최대한 잘 발굴을 해서 청년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도 많이 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과천시에서는 좀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이제 기대가 좀 들고요. 예. 네. 그 2020년은 또 우리 과천시가 혁신교육지구 운영 2년차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과천시가 또 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역의 교육적 자원을 최대한 좀 잘 발굴을 하자. 라는 것을 올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그 창의교육협력센터를 개소를 하고 지금 안양 과천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님과 또 이렇게 또 직원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또 우리 창의교육협력센터를 통해서 또 교육의 과천의 그 실정에 맞는 또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교육적인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끝으로 우리 과천 시민들 그리고 티브로드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과천 시장으로서 항상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과천시의 시정 구호가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시정 구호인데요. 그 시정 구호와 같이 과천시의 미래를 시장과 직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를 비롯한 과천시 공직자들이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과천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과천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는 뜻으로 나날이 발전함을 의미하는데요.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과천시의 2020년,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